자, 이번에는 우리 그 중국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뭐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또 G2로서도 늘 뭐 우리가 신경을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투자도 사실 중국에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제가 2번 투자했다 2번 다 쫄딱 말아먹었습니다. 사업. 예, 한 번은 그 중국의 상해위에 이우라는 그 소상공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그만 무역업을 하다가 가볍게 말아먹었었고요. 두 번째는 상해로 본격적인 진출해서 떡볶이집을 합니다. 그러다 또 가볍게 또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떡볶이를 먹고 나왔습니다. 중국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픈 기억이. 치킨을 네. 하셨어야 되는데 떡볶이를 하셔서. 아니요, 거기가 그 뭐 밤새는 얘기니까. 그거는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네, 자 시작하시죠. 네. 네. 저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투자를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지금 상황 어떤지도 우리 한번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가 이제 중국 경제 리밸런싱이거든요. 네. 선생님, 그 중국 경제 리밸런싱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재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평형. 중국말로는 짜이핑형 그러는데 다시 평균적인 형태를 갖자, 이렇게. 뭐 균형을 네. 찾자 이런 건데 이제 2012년부터 이제 중국 공산당 당대회부터 나왔던 말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 경제 균형을 찾자라는 건 중국 경제가 뭐가 불균형이겠습니까? 수출 중심, 국가 중심, 그 다음에는 동부 중심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와 서부의 균형, 그다음에 국가와 민간의 균형, 그다음에 수출과 내수의 균형, 그다음에 따르게 하면 제조와 소비의 균형. 네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제조와 소비의 균형, 수출과 내수의 균형, 국가와 민간의 균형, 동부와 서부의 균형. 역시 준비했다니까요, 명불허전 우리 제가. 친기 자, 선생님 준비해 딱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네, 달라가지고 걱정이지. 아 말씀하시죠 계속. 네. 네. 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교수님도 의견 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이제 영어권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중국에서 직접 만든 말은 이제 뉴 노멀이죠.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신창타이라고 합니다. 신창타이. 그 그렇죠? 신창타이가 예, 그거죠. 이 신창 결국 리밸런싱인데 같은 말인데요. 최근에 이제 리밸런싱이 이슈가 된 게 IMF에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네. 일부러 써왔습니다. 네네. Rebalancing in China, Analytics and Prospect 라는 주제로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요. 네. 특히 그저께 제가 IMF WEO라는 보고서를 258페이지짜리죠. 봤는데 이 하반기 주요 위협 요인 중에 하나로 또 이 리밸런싱 인 차이나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수석에서 또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최 선생님하고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적인 구조 개편, 하나는 외적인 구조 개편,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과 분배상의 구조 개편 이건데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외적인 구조 개편부터 보시면 외적인 거는 수출 중심이었다가 투자 중심으로 가자 이런 것이고요. 네. 그래서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다음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내적인 구조 개편이에요. 내적인 거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소비다. 수출보다도 소비다. 소비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네.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 IMF 페이퍼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좌측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40 정도. 근데 상대적으로 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다른 나라 비해서 높죠. 45 정도 높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진국처럼 가자. 예. 그래서 소비 위주, 소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로 가자. 네. 이미 조금 움직였죠. 11년에서 15년 동안. 이게 더 이렇게 급격하게 가자. 소비 중심형 경제 체제로 가자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환경 좀 신경을 쓰자. 그리고 분배도 신경을 쓰자. 성장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인데 이제 분배를 제가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니 계수는 이제 올라갈수록 소득 불평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극화가 네네네. 심하다. 예. 근데 이제 이 불평등 정도, 이 소득 불균형을 좀 낮추자, 분배에 신경을 쓰자. 그래서 최근에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예. 지니 계수를 좀 낮추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환경이라고 했는데 환경을 좀 신경 쓰는 산업으로 가자.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고부가 가치화하자.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영역이 이제 크게 이제 중국 경제 구조의 개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익에서 IMF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진익에서 2014년부터 발표 안 했나? 14년, 15년 안 했었나? 사실 중국 진익에서 제대로 측정해서 발표하면 0.6 넘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굉장히 평등한 엄청- 나라죠. 예. 굉장히 불평등한 나라죠. 아, 예. 엄청 예. 뭐. 알겠습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근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시장 타이를 하자라고 하게 된 배경, 이 리밸런싱의 배경은 뭔가요? 일단은 중진국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가자. 그렇죠. 예, 뭐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할 중진군 함정을 넘어서자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있죠, 중국에서. 그리고 예. 실제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도 중진군 함정을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성장세가 점점 둔화되다 보니 이러다가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잘 넘어가 보자라는 거를 발표한 게 신창타이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마치 이제 선진국처럼 수출 의존형 성장 전략보다는 소비 중심 미국처럼 네. 미국은 이제 경상수지가 늘 적자죠. 적자죠. 예. 네. 수입국이죠, 수입국. 그러니까 자체 소비 역량도 충분하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내수만 해도 뭐 돌아가는 그런 나라니까. 거고 이제 산업 차원에서는 이제 저부가가치형이 아니라 좀 고부가가치형으로 가자. 네네. 예, 뭐 이런 것이 가장 큰 패러다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까도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질 네.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경착륙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뭐 논란이 많은데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짚고 싶어요. 경착륙할 것이냐 연착륙하고 싶어 할 것이냐인데 이게 이제 우리 보시면은 일본 아베노믹스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 반드시 실패해야 돼. 우리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 떠나서 그러니까 네. 객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실패해야 되는 일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의 염원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중국 경제 경착륙 연착륙 논쟁에서는 사실 굉장히 서구 중심적 사고가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중국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옹호하는 건 아닌데 야 저게 일당 독재와 시장 경제를 저렇게 배제하는 국가가 될 수 있어? 이런 거부터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 야 저렇게 부실 규모가 큰데 야 저렇게 부패했는데 저런 빈부격차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출발점을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발점도 굉장히 문제적인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거냐 아니냐도 굉장히 웃길 수 있는 주제는 뭐냐면 이전 중진국과 중국을 똑같이 볼 수 있냐부터 사실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 중진국과 같냐 중국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 경착륙을 원하는 쪽으로 자꾸 보는 시각들이 많고 음모론적이고 서구 중심적 사고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늘 말하지만 중국 경제가 6%씩 발전을 하고 암만 안 해도 지금 6%씩 발전을 하는데 6%씩 우리 72법칙이 있지만 12년만 하면 딱 더블이 난단 말이에요. 중국 경제가. 근데 미국 경제는 2%씩 성장을 하더라도 12년 성장을 하면 30% 성장을 해요. 그럼 12년 뒤면 정확하게 중국과 미국의 GDP는 가판하실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부터 사실은 좀 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넘겨보시면 나오지만 준비를 하셨네요. 보면 알겠지만 중국 경제가 저게 제조업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 산업, 3차 산업의 성장세는 굉장히 견고한 성장세를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또 가보시면 나오겠지만 아주 재밌는 게 농공 취업자 수 증가율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변하면 중국 경제가 이제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의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다른 경제 체제로 넘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변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알지만 되게 중국 의미가 GDP에서 있으니까. 민간 소비가 지금 5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더 이상 투자와 수출 중심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미 사실은 봐야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이미 중국은 하고 있었고 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조선철강 쟤네 우리보다 구조조정 더 세게 했어요. 세게 하고. 예, 계속 말하지만 그리고 나오는 게 전부 다 우리는 중국을 뭐로 봐야 되냐면은 선진 경제 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뭐냐면 인공위성을 쏘고 핵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부가치 산업에서 이미 들어간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뭐 창업 엄청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런 아까 우리가 전번 주에 얘기했었던 그런 우리가 신성장 동력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먼저 가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첨단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소비가 이미 커진 국가라는 전제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중국이 이거는 이미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뒤처진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예, 중국 경제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요. 중국 경제를 이제 계속 눈여겨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는 위기로 올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경착륙되면 위기인 거죠. 그렇죠. 연착륙되면 이제 위기는 아닌 거죠. 근데 경착륙 우려가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 경착륙 우려의 배경 중에 큰 것 하나는 이제 부실 기업들이 이제 부채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고성장할 거라고 전망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부채에 의존해서 열심히 투자해서 공장을 막 지었는데 근데 고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수준의 성장률이 아니고 이제는 6%대 성장률로 계속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생각하고 투자를 열심히 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만큼 이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실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발 경제 위기가 터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한쪽 측면인데 그거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예. 제가 자료가 또 있었는데 있습니까? 예. 뭐냐면 중국 경제가 이제 부실 기업 나오면서 부채 규모가 나오는데 부채가 늘긴 늘어요. 네, 예. 부채가 늘긴 느는데 GDP 규모 대비로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부채 규모는 2배가 됐다고 치면 GDP는 이미 6배, 8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단을 할 필요가 우리가 중국하면 여러 가지 문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방 정부 재정, 그 다음에 뭐 우리 전반적인 어둠의 경제 뭐라 그러죠? 지하 경제. 그래서 지하 경제 얘네 더 멋있게 표현했는데 그 용어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회계. 네, 그림자 금융. 그림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물론 중국 경제가 객관적인 수치가 안 나오는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 부실 기업은 저는 좀 약간 무슨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경착륙할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경착륙 우려가 있는데 경착륙 우려를 갖게 되는 주요한 배경이 그쪽이고요. 저는 이제 연착륙할 거라고 조금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연착륙이라 하면 6%대 성장률로 둔화됐는데 14에서 이렇게 둔화됐는데 이 수준으로 이제는 계속 갈 거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연착륙이고 경착륙은 5%, 4%대로 성장률이 더 둔화될 거라는 거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연착륙에 조금 한 표를 두고는 있고요. IMF도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기업의 부채 문제와 공급과잉 문제 같은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는 있으나 그것이 정말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는 이제 좀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리밸런싱을 통해서 중국이 과연 잘 극복해낼 것인가 아닌가를 조금은 더 민감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리밸런싱 하는 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우리 측 사이드에서 보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 가지 전제는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6%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엄청난 생각하시면 겁니다. 여전히 빠른 속도. 그 전보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대, 뭐 세계 경제는 3%대, 일본은 0%대예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는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영향이 미칠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중국이 이제 소비 중심으로 바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소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액,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26%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 중에 절대적인 대부분이 중간재입니다. 원자재와 중간재. 그러니까 공급 사슬상에서 중국으로 수출해서 거기서 제조하고 다시 수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이런 공급 사슬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소비 체제로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중요한 게 소비재 수출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중간재 수출은
크게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다 앞으로. 그러니까 소비 중심형이니까 우리나라는 굳이 보면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거죠. 완제품. 그러니까 중국으로는 부품을 수출하죠. 네. 근데 이제 소비재 수출 중심으로 좀 이전에 중국에 의존적이 되려면 그리고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네, 또 할 얘기는 많지만. 네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저도 두 가지 얘기할 걸. 두 가지. 그럼 하나 하시고 자, 이제 하나 하고 계속 하나씩 하십시오. 하죠. 그럼 먼저 그 아니, 중국 아니, 경제가 네. 얼마나 빨리 커지는 거냐면 네. 얘네가 지금 GDP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을 하면은 1경이 좀 넘어요. 근데 걔네가 6%가 성장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800조쯤 매년 경제 규모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만한 게 하나씩 매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이 성장이라는 게 엄청, 한국 경제가 2년마다 하나씩 새로 생긴다라는 거는 한국 경제 지금 세계 GDP가 14인데 부럽다. 그게 하나씩 생겨나는 거고 그 구조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순한 제조와 수출 중심이 아니라 소비 중심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변하는데 두 가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다 우리도 그래서 중국 소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중국에다가 부품을 수출하지 않고 걔네들 소비 시장을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소비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우리가 대단히 양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문제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중국 관광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관광객을 몇 명 유치하고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돈을 얼마나 많이 쓴다 여기에 주목을 하지 실제로 얘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는 사실 별로 주목을 안 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안 많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 제 기억에 한 중국 관광객이 우리 와서 지금 쓰는 게 한 16조쯤 쓸 겁니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1년에? 16조쯤 쓰는데 실제로 이제 걔네들도 이제 중국 어디다 이제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가면은 우리한테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외국 가면은 우리나라 여행사에다 돈을 주는데 네. 우리한테 이제 20%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생각보다 큰 돈이 생각보다 아니에요. 많지 않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죠. 중국 애들이 와서 엄청 쇼핑해서 면세점 가서 엄청 쇼핑하는데 다 프랑스 제품 사는 거잖아요. 다 명품 사는 건 사실 프랑스 명품 들고 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와서 한국의 전통 그거 뭐 못 끼고 사가잖아요. 그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또 붙어 있는 거 뒤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질적인 접근을 갖다가 안 해나갔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한류 열풍 이것도 가고 있지만 실제로 뭐 비판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제대로 된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 중심에 의존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양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데 그 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중국 경제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갖다가 못 해내면 물론 다 이렇게 고민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한류 CJ가 만들었지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갑자기 왜 이러죠 제가? 브레이크. 네. 제가 조금 살을 조금 더 붙여보면요,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제가 이제 오마이스쿨에 아마 그 강의가 예, 올라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기 얼마 전에 이제 코트라에서 예. 강연을 했는데 그게 직구 역직구 트렌드를 강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역직구가 최초로 해외 직구를 초과를 했어요. 올해 1분기에 초과했고 2분기, 3분기 계속 역직구가 초과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근데 이 역직구의 절대 다수가 중국이에요. 그 중국인이 화장품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물론 그 디테일한 얘기는 뭐 강의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역직구마저 이게 소비 중심으로 가니까 역직구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그런 것을 보호무역주의로 조치로 방해를 하는 거야.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한국의 대처라는 주제로 그 실론을 쓰다가 왔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그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중국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 사이트는 굉장히 빨리 접속이 돼요. 네네. 근데 한국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접속 속도가 막 20초, 30초 걸려요. 그런 식으로 방해를 보호무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건데 네.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트릭이나 이런 걸 발휘해서라도 중국은 이제 자기 경제를 경착륙하게 두지 않는 중국이 그걸 진짜 잘해요. 네, 눈에 또 보이지 많습니다. 않는 규제라는 게 진짜 이게 정말 중국 애들이 무서운 저도 나라입니다. 몸으로 참. 많이 겪어봤고 사업하시면서 네, 많이 느끼셨죠? 해봤고 그리고 실제로 네, 중국의 무역 보복은 공식적인 무역 보복은 없는 나라예요.
정말로 한번 중국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라는 주제로 한번 또 네네. 이야기를 그쵸, 나눠보시면 그 얘기도 어떨까. 재밌을 것 그것도 굉장히 진짜- 재밌습니다. 뭐 인권 빌리나 뭐 하여튼 할 얘기가 많죠. 그래도 정말.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시간이 게 부족해.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우리가 중국에다 수출을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이제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의 수출을 위한 수출을 하잖아요. 그때는 중국을 몰라도 돼요. 중국인을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중국 애들의 소비에 대해서 수출하려면 중국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진짜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저는 뭐 아주 유치하게 표현하면 백만 양병설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유학 경험을 가진 백만인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이 지금 애들이 나오고 있는 최고 엘리트 대학들에 한국 애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칭화대, 화동 사범대 이런데 한국 애들이 엄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 정부가 해줘야 돼요. 그걸 하면은 저는 이건 나중에는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앞서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중국 애들을 알면 그걸 쫓아갈 수가 있다. 캐치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예전에 부품 수출할 때는 중국 애들 몰라도 돼요. 미국 애를 알아야죠. 왜 중국 애들 그걸 조립을 해서 미국에다 팔 거니까. 근데 이제는 중국에다 팔면 중국 애들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도 제발 좀 이제 미국 유학파 중심이 아니라 중국 박사 뭐 이런. 미국 유학파 중심이 아니라 중국 박사 죄송합니다 우리 뭐 교수님 이런 눈을 식으로. 똑바로 쳐다보면서 자, 음모론에 따르면 최진기 선생님께서 뭐 자녀들을 중국으로 유학을 보낼 전혀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지원을 그렇지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실 것 같고 저도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네. 저도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경합도입니다. 경합도.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아까 한 가지가 수출에서 소비로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산업 구조는 이제 고부가 가치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환경에 신경을 더 쓰겠고 네. 미세먼지 R&D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고부가 가치 굉장히 하이테크, 하이엔드 테크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주력 전자제품, IT 제품, 반도체 이런 영역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중국의 고부가 가치화된 기술을 이용한 결국 이제 기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이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슈를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 이제 대충 살펴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에 어떻게 또 투자해야 되는가가 또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중국 아직까지도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자본시장이 그래서 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이 맞는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굳이 해야 된다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뭐 이 정도의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더 아니면 뭐 다른 조언을 또 주실 수 있으면 재테크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 말씀 주시겠어요? 중국의 민간 소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소비가 는다 그랬을 때 뭐가 더 소비 중에서도 어떤 게 확확 느는지를 봐야죠. 근데 2배가 된 게 뭐였었냐면 인터넷 접속량이에요. 중국이. 네, 그러면 이제 모바일 차이나를 딱 떠올려야죠.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도 이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네. 두 번째 소비라는 거는 여행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항공이에요. 상하이 국제공항 이렇게 쫓아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당연히 중국 영화 관람객 수. 이게 작년에 진짜 엄청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국의 영화 시장 규모가 매년 중국에 하나씩 더 붙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 영화 규모가 붙으니까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런 민간 소비 종목들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뭐 주식 투자 종목을 얘기한다면 보시는 것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소비인데 그러면 어떤 소비냐?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중요한 변화가 이제 산하제한법 폐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유화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화 시장, 그러니까 이유식이라든가 아니면 유아보 그리고 또 그럼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또 크면서 더 많이 관심 있는 것들이 이제 또 교육입니다. 교육, 네, 교육. 네,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종류의 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성공적이 될 것 같은 기업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마이스쿨도
중국어로 어렵습니다. 저희 중국어로 번역을 한다든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네네. 결국은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게 바뀌는 트렌드를 봐가면서 기업들을 고르는 눈을 키우시고 그리고 중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러면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어디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런 회사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중국 경제 리밸런싱 아주 재밌게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